이재명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나 1909년 12월 22일 매국노 이완용의 가슴에 시퍼런 비수를 꼽아 넣은 의열지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사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188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했습니다. 17세 때인 1904년 노동이민으로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2년 후인 1906년 안창호의 공립협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해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이재명은 매국노 척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재명 의사는 1순위로 이토 히로부미를 꼽았으며 2순위로 이완용을 척살 대상의 2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호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호 히로부미가 죽었으므로 이완용을 제1순위 척살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척살하려고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그 이듬해 1910년 9월 30일 이재명 의사는 인력거꾼 박원문 살인 및 이완용 살인미수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방 후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완용의 사진으로서 당시 대한제국 총리 대신 이완용의 사진이었는데 당시 이완용은 1858년생 당시 52세였고 이재명 의사는 1887년생 당시 23세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 척살 당일 명동성당 앞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 추도식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다수 참석한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이재명은 당일 거사를 치를 결심을 했습니다. 거사 당일 군밤 장수로 변장한 이재명과 동지들은 매의 눈을 뜨고 매국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 입구를 날카롭게 노려보면서 품 안에 있는 비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오늘 이완용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리라. 이윽고 추도식장인 성당을 나와서 인력거에 오르는 이완용의 모습을 본 의사는 감추어 두었던 비수를 뽑아들고 서슴없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력거꾼인 박원문이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대한제국 총리 대신이시다. 알고 있다. 너는 총리 대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매국노 이완용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박원문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놓고 서슴없이 이완용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의 가슴, 등 할 것 없이 3번의 칼질 끝에 이완용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이 절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의 공격을 멈췄고 부상을 입은 이완용을 실은 인력거는 득달같이 대한의원으로 달려갔으며 마침 그곳에는 일본 최고의 외과 의사인 기구찌란 외과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 그의 치료를 받은 이완용은 불행히도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완용의 척살 기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이후 이완용은 17년을 더 생존했으며 이듬해에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통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명동성당 앞에 있는 이재명 의사의 의거를 기리는 비석입니다. 사진은 테라우치 마사다케, 즉 한일 병합 조약을 이완용과 체결했고 제1대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1926년까지 생존해서 즉 69세까지 생존했고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300만 원, 당시로서 300만 원을 축적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대가죠. 당시에 서울 유수 지역의 기와집 한 채 값이 얼마였냐면 300원. 그러면 10,000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 20억,
만배하면 20조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죽게 됐던 것입니다. 한편 이완용 척살기도 미수 신문 기사를 접한 김구 선생은 한 달 전에 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의사가 한 달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과 노백민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국노 몇 놈을 처단할 계획이라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밝히면서 품 안에서 총과 칼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김구 선생님은 이재명 의사의 결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이재명 의사를 세상 분위기에 격앙되어서 설치는 치기 어린 젊은이로 보았고, 이재명 의사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리라 타이르고 총과 칼을 빼앗아서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백범 김구 선생은 이완용 척살 미수 사건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거를 실행한 이가 이재명 의사라는 사실을 한 백범은 그때 총을 빼앗지만 않았더라면 이완용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았을 텐데 하며 자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했으며, 자신의 생각이 이재명 의사의 크고 깊은 의거에 미치지 못했음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백범 일지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의사의 양력과 이완용의 척살 당일의 상황과 왜 총이 아닌 칼로서 응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백범 김구 선생님의 회환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